그럼요. 질문하는 걸 좋아해요. 아니 저 젊은 팔에 힘이 되게 손에 힘이 되게 좋았는데 어느 날 어깨가 이렇게 어깨 뒤쪽 이렇게 견갑골 이쪽으로 막 이렇게 되게 통증이 한 여러 정도 심하게 아프고 나는 그때 아프고 나는 이후부터는 손에 힘이 없더라고. 뚜껑을 잘 못 넣을 정도 힘이 없어서 왜 그러냐? 질문이 두 가지 같기도 한데 네. 우선 어깨가 아팠는데 어깨가 좋아지고 나니까 손에 힘이 없다. 네네. 알아먹었어요? 네네. 또 하나는 손에 힘이 왜 없어요? 네네. 이 두 가지인데요. 자, 그게 제가 명현현상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몸은 실제적으로 남창기 한의원 오시는 분들은 다 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다 안 좋아요. 근데 내 몸에서는 어떻게 느끼느냐? 제일 아픈 것만 인지한다. 원장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뭐라 그래요? 어디 불편한 데 있으면 아이고 내가 우선 허리만 제일 불편해요. 근데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지만 그거 언제 다 일일이 다 하겠어요. 우선 어깨부터 치료해 주세요 한다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깨를 치료하고 나면은 어깨가 치료하고 나면은 뭐예요? 두 번째 아팠던 뭐예요? 손이나 무릎이 이제 졸지 1등 한다고. 앞에 1등으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졸지 2등 1등 해버린다고. 꼴찌가 앞에 다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꼴찌가 1등 해버리는 거지. 그 의미가 어깨가 좋아지는 현상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아파야지 된자지만은 어깨만 아프다면 하나도 안 아파져요. 하지만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위도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다 안 좋은 거야고. 하지만은 다 안 좋다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죠. 정신 사나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아픈 것만 얘기하는 거지. 네. 그 제일 아픈 게 어깨가 좋아지니까 이제 두 번째 아팠던 뭐요? 팔에 힘이 없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도 있었지만은 남편도 속색이고 자식도 속색이고 며느리도 속색이고 손주도 속색이요. 하지만은 그 중에서 어떻게 돼요? 당장 지금 제일 급한 남편이 제일 커 보이는 거지. 그 남편이 속 안 새기면 누가 속 새긴다고? 자식이 이제 보이는 거지. 그 전에도 속 안 새긴 게 아니고 속을 썩이는 거지만은 그거다. 그런 의미 속에서는 어깨가 아팠는데 이제 손이 팔에 힘이 없어요 하는 의미는 어깨는 뭐 해졌다? 좋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손에 힘이 없는 거를 치료하면 되는데 또 달리 얘기하면요. 어깨가 아직도 치료가 완전히 안 끝났다는 거지. 어깨의 원인이 뭐라고? 경추 3, 4, 5번의 문제예요. 또 손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하면 경추 1, 2, 3, 4, 5, 6, 7이지만은 그런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어깨가 완전히 좋아졌다면은 뭐 팔에 힘도 생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깨가 안 아프다 하더라도 어깨가 다 나은 건 아니니까 계속 오셔야 되고 또 팔에 힘이 좋아지려면은 결국은 목을 또 치료해 줘야 되니까 목을 또 치료해 주면은 팔에 힘이 생기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교통사고 나고 난 다음에 그때 무릎을 다쳤는데 네. 난 다음에 이제 어깨 팔에 힘이 이렇게 없어서 반쪽 약간 많이 요거 좀 나와서 이쪽을 들어보세요. 반지라 찍어보세요. 이게 반쪽 이렇게 자, 사모님 어느 쪽이 아파요? 왼쪽, 오른쪽? 어떤 게요? 어깨가 지금 왼쪽. 지금 아프진 않은데요. 20년 전부터 이게 아팠다가 그리고 팔에 힘이 없었다가 침 한 달 맞고 제가 이제 괜찮았어요. 근데 또 갑자기 또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또 이게 아프면서 이제 힘이 영도 없어진 거거든요. 예. 자, 제가 우리 간호사보고 뭘 찍으라고 했냐면은 반지를 찍으라고 그랬어요. 반지를 저는 하나도 안 못 꼈는데 두 개나 끼고 계시고 네. 여기는 오른쪽에서는 둘째 손가락에 꼈고 왼쪽에는 뭐 몇 번째 약지에 꼈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왼쪽 팔이라고. 그러니까 영사모님 제가 얘기하죠. 옷의 주름이 뭐라고? 피부의 주름이다. 반지를 끼는 것도 왜 여기 꼈어요? 둘째 손가락에 끼으면 여기도 둘째 손가락에 끼든가 아니 한쪽에 다 끼지. 응? 그냥 꼈는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꼈지만은 네. 아무 생각 없이 낀 게 아니고 다 이것도 뭐예요? 균형놀이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반지를 여기 낀 것만 딱 보고도 뭐 어디가 안 좋다? 왼쪽 팔 어깨 쪽이 안 좋겠구나를 뭐 한다고 저는 진맥한다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또 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는 엄지손가락은 또 뭐 하고 있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쥐고 있고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바닥을 딱 대고도 있지만 사모님은 까치발처럼 뭐요? 발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키가 작아서 그래요? 아니잖아. 발이 실해서 그런가? 뭐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은 뭐 까치발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뭐야? 꼬리뼈가 안 좋다는 거지. 허리도 고관절도 네, 허리 안 좋구나를 뭐 하고 있다고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 이게 진맥이라고. 네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지만은 결국 어깨 아픔 원인이 어깨가 좀 나아지니까 어떻게 돼 팔에 힘이 없는 거고 이제 팔에 힘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 어깨가 완전히 또 치료가 안 됐다는 거니까 어깨를 치료해주면은 또는 목을 치료해주면 왼쪽 어깨는 또 심장이니까 여기도 푹 꺼져 있잖아요. 여기 들으죠? 여기가 여기 지난번에는 이제 명치 있는 부위가 주름이 접히는 아이가 왔었는데 이제 폈잖아요. 네. 근데 사모님은 이렇게 접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식도에 해당이 된다고. 그 식도도 안 좋다고요. 이 식도를 치료해주고 하면은 뭐가 좋아진다고? 어깨 팔 힘이 좋아지고 또 어떻게 돼요? 까치발이 들려있기 때문에 거기가 꼬리뼈기 때문에 허리 발목을 좋아지게 하면은 또 뭐가 좋아진다고요? 팔의 힘이 좋아진다고. 양방 의학적으로는 손에 힘이 없는 거는 뭐 중풍이 전조 증상이다. 목이 안 좋다, 어깨가 안 좋아서 그렇다, 또 팔꿈치가 안 좋아서 그렇다, 또 손목이 안 좋아서 그렇다 하지만은 결국은 다 목이라는 의미, 또 팔꿈치라는 의미, 또 손목이라는 의미가 또 발목, 허리랑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파동원리로 공부한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이 다 이해가 될 거고 생면 부지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어떻든 그런 관점이다. 네. 그래요? 질문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잘했습니다. 질문하는 학생이 똑똑한 학생이고 또 훌륭한 선생님은 뭐예요? 질문을 싫어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왜? 선생 자기 똑똑한 거를 뭐 하고 싶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질문을 싫어하는 선생은 뭐 한 거예요? 본인이 아는 게 없으니까 그게 탄로날까봐 창피하니까 어떻게 돼요? 질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궁금하면 뭐 하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단순하게 니 백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안 된다고. 그거에 대한 뭐예요? 우리가 환경이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 지구가 파괴되고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이 단순하게 이는 뭐? 이렇게 이건 질문이 아니라고. 구구단이 왜 어떻게 해서 구구단이 생겼어요? 십진법이 왜 생겼어요? 이렇게 질문해야지. 십진법의 의미가 구구단의 의미는 우리 숫자의 기준이 뭐라고요? 10개가 한 묶음이라고. 예전에는 12개가 한 묶음인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 기준점이 놀이에 의해서 구구단이 나온 거라고. 그럼 기준점이 10개, 20개, 20개, 30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약간 겹기를 샜겠지만은 자, 모실게요.